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치과 원장 박찬경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구인난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치과 업무 자동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알아보고요. 치과계 구인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경영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의 필요성을 고찰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치과 업무 자동화를 실제로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사용해 본 여러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과계 구인난은 오래된 문제인데요. 이 강의가 처음 시작된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갈수록 구인난은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때로는 어시스트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비워놓고 진료를 하기도 하셔야 될 텐데요.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어찌됐건 지금 있는 적은 인원으로도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특히 직원이 만일 모두 없어져서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나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직원들이 확진돼서 있던 직원도 격리되고 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 개원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치과 업무 자동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무인 상점이라든지 서빙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구인난을 겪다 보면은 치과 업무도 이렇게 자동화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아무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어시스트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빈치 수술 로봇으로 대표되는 로봇 서저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 수술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조정 콘솔에서 의사가 조종을 하면 로봇의 여러 개의 팔이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보면 어시스트가 있는 걸로 봐서 어시스트 없이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덜 침습적이면서 더 정밀하게 수술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치과 로봇 수술은 어떨까요? 치과에서도 로봇 수술은 주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는 가이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2017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드릴링 및 식립을 시행했다고 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 장면을 보시면 임플란트는 로봇이 심지만 여전히 어시스트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중국 내에서 구강 수술 로봇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사진 보시면 어시스트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는 요미라는 임플란트 로봇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동차 반자율 주행이랑 비슷한 원리로 술자가 잡고 있는 임플란트 드릴을 정확한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게 가이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으로 이제 10억이 넘는 가격이어서 과연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가 싶은데요. 다만 기술이 이미 여기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가이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술을 위한 어시스트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요미와 비슷한 임플란트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대한구강암변 임플란트 학회지에 파일럿 스터디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치아 삭제를 로봇으로 하고 미리 제작된 보철물을 장착하는 연구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전 임상시험이 성공한 이후에는 아직 그 이후 성과가 발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 어시스트를 해주는 로봇을 독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음성 명령과 터치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건네주기만 하는 기능까지만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석션이라든지 다른 어시스트는 불가능한 걸로 봐서는 프로토타입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발표된 모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석션을 주로 해주는 치과 진료 로봇을 누가 국내에서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에 치과 재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보면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것도 상품화 되려면 아직은 좀 부족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고 근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로봇 어시스트의 활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임플란트 로봇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데 어시스트를 해준다기보다는 가이드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렘 로봇은 전 임상시험 단계 이후에 아직은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어시스트 로봇은 프로토타입의 시제품이 논문의 형태로 여기저기 발표된 상태인 것 같고요. 임플란트 로봇이 대략 10억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로봇 어시스트는 필연적으로 매우 고가의 가격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시스트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가격대 성능비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일 텐데요. 인공지능의 의료 쪽의 활용은 주로 엑스레이 판독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이러한 방사선 판독 소프트웨어들이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충치랑 치주질환 등의 이완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교정용 세팔로 사진도 자동으로 이제 트래싱해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아마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들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임플란트 픽처의 종류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실력을 초월했는데요. 방사선 판독에 있어서도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 제3대 구치와 하치조신경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더 정확했다는 연구 보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통한 자동화는 어떨까요? 캐드캠이랑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이 이제 원내에서 직접 최종 보철물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치과 진료실에서는 캐드캠 장비를 통해서 보철 치료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보철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기공 작업을 빠르게 해서 환자에게 보철물을 빨리 끼워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드캠을 사용해서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기공 작업이 100%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캐드 작업이라든지 신터링, 팔리싱 같은 기공 작업까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장님들께서 직접 원내에서 다 하려다 보면 일단 뭐 장시간 공부도 하셔야 되고, 기공이 밀리면 때로는 뭐 퇴근 못하고 기공을 한다든지, 너무 많으면 아예 원내 기공사를 또 추가 고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최종 보철물까지 원내에서 직접 만들기보다는 뭐 간단한 케이스라든지 뭐 임플란트, 특히 싱글 보철 같은 것들을 구강 스캐너로 인상 체득해서 데이터를 기공소로 전송을 하고 기공소에서 보철물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디지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자동화로 생각이 되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2013년에 기술의 발전으로 없어질 직업을 예측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치과 업무는 어디까지 자동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에서 현존하는 700개의 직업을 공식에 대입해서 없어질 가능성을 계산했는데, 이 중에서 치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면 치과 기공사가 9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치과 위생사, 치과 조무사였고, 치과 의사는 0.44%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원내에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기공사 없이 직접 덴처까지도 만드는 그런 수준이죠. 반면에 치과 위생사나 조무사가 하는 일은 20년 후에도 반 정도는 대체될 수 있지만 반 정도는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치과 업무 자동화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변화들을 정리를 해보면 AI와 로봇의 발달로 모든 작업이 쉬워지고요. 쉬워지다 보니까 남에게 의뢰하던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의뢰받아서 일하던 어떤 직업들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치과계가 유독 구인난이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TV.